책을 읽고 있는 찌라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와봤는데 오늘 소리가 안정적으로 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방송사고가 없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제 소리가 잘 들리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은 방송사고가 없게 하려고 일찍부터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 소리가 잘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태호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계십니다. 저녁을 안 먹었더니 너무 배고파요. 그래가지고 방송 끝나고 지금 야식을 먹을 각입니다. 다들 편안한 일요일 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죠? 첫눈도 왔고 광화문에도 갔다 왔고 되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고 또 어제 저희가 이 사피엔스의 미래라는 책으로 독서 모임을 했어요. 11월에 책 모임을.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좀 살롱 형태로 한 10분 정도의 참여자분들과 우리도 찬반으로 나눠가지고 좀 인류는 진보할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던 시간이었고 요거는 내일 제가 좀 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주제들과 이제 거기에서 들려줬던 분들의 의견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사피엔스의 미래를 소개할 건데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선은 여러분들 혹시 멍크 디베이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TEDxKT는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멍크 디베이트는 이제 지적 경연이에요. 그러니까 좀 테드 같은 그런 어떤 주제를 놓고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세계 석학들이 이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 건데 2008년에 캐나다 금강재벌 피터 멍크가 세운 오라이 재단이 현재까지 1년에 2번씩 세계 정상급 지식인들을 초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고 있고요. 보통은 지정학적,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인 쟁점에 좀 더 좁은 그런 토론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2015년 가을 시즌에 인류는 진보할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만한 석학들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진보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는 세계적인 인지과학자 그리고 하버드대 교수인 스티븐 핑거 그리고 과학 저널리스트인 매트 리들리가 그 찬성의 편에서 토론을 해요. 그리고 인류는 진보할 것이다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철학자 알랭드 보통과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다이과 골리앗, 아웃라이어 같은 베스트셀러를 낸 말컴 글래드웰이 나서서 정말 치열하게 토론을 합니다. 굉장히 막 물어뜯고 싸우는데요. 그런 주제로 토론을 했고 그게 그대로 담겨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기한 건 이 인류는 진보할 것인가 Do Humankind's Best Days Lie Ahead 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왜 사피엔스의 미래로 번역이 되었냐 이건 어제 이제 전병근 역전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그 사피엔스라는 책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이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사피엔스에 대한 인식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유사한 맥락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게 한국 독자들한테는 더 이해가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사피엔스의 미래라는 제목이 붙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 토론이 굉장히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치 100분 토론처럼 그런 현장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때 사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사람들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냐를 사전 조사했을 때 73%의 그 참여 관객들이 진보할 것이다 라고 봤고 27%는 진보를 낙관하기 어렵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우리가 책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류가 진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인류의 진보에 대해서 난 낙관한다, 인류가 진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그렇지 않다, 인류는 지금 더 이상 계속 진보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낙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화나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책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좋아요와 화나요 버튼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우리도 이 책을 다 읽고 났을 때 실제로 이 결과가 토론이 끝나고 나면 약간 미묘하게 바뀝니다. 근데 어떤 견해들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눌러주시는 분들은 좋아요가 많이 보이고 화나요를 눌러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토론에 참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책 부분을 한번 책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도 사피엔스의 미래라는, 그래서 각각의 이제 기조 연설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연사는 스티븐 핑거예요. 그래서 과학자이고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이제 이 사람은 10가지의 증거를 들어서 세계가 진보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의 운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과 수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에서 긍정적인 사실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인간의 생명 자체입니다. 150년 전만 해도 인간의 수명은 30년이었습니다. 지금은 70년입니다. 둘째, 건강입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천연두와 우역을 검색해 보시면 그 뜻을 정의한 문장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천연두는 질병이었다라고 말이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이었던 두 재앙의 원천이 완전히 퇴치됐습니다. 셋째는 물질적 번영입니다. 2세기 전만 해도 세계 인구의 85%가 극빈한 빈곤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그 수치는 10%로 내려갔습니다. 2030년까지 0%가 될 것으로 유엔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륙에 걸쳐 노동시간은 이전보다 짧아졌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넷째는 평화입니다. 선진국들은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세계 전체로 보더라도 전쟁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는 비록 기복은 있지만 감소세에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만 해도 10만 명당 300명을 기록했지만 1950년대에는 22명, 70년대에는 9명, 80년대에는 5명, 90년대에는 1.5명, 2000년대에는 0.2명으로 세계 전체에서 전쟁으로 감소한 사람이 사라진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안전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 폭력 범죄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유입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열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식입니다. 1820년 세계 인구의 17%가 기초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82%에 이릅니다. 이 수치는 빠르게 100%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인권입니다. 인권운동의 주제는 아동노동과 사형, 인신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할례, 동성애 범죄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운동마다 뚜렷한 진전을 보여왔습니다. 아홉 번째는 성평등입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은 올라가고 있고 결혼은 늦춰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도 늘어나면서 권력과 영향력 있는 지위에 오른 여성의 수도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능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지능 지수가 10년에 3점꼴로 향상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동의할 수 있으신가요? 이 스티븐 핑거가 지표를 다 들고 나와서 10가지를 얘기하면서 인류는 지금까지 나아져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두 가지 위협은 심각한 것이긴 하지만 모두 해결이 가능합니다. 먼저 핵무기의 위험입니다. 하지만 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 핵무기가 실제 사용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냉전은 끝났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위협은 기후변화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 역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국제탄소세 제도를 통해 수십억의 사람이 에너지를 보존하고 혁신하는 한편 저탄소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핵과 기후변화가 우리가 직면한 커다란 문제지만 이 또한 해결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사회자가
러디어드 그리피스라는 분인데 마치 손석희처럼 매끄럽게 엄청 되게 핵심을 짚어가면서 사회를 봐요. 이제 그 다음에 키를 알랭드 보통으로 넘기는데요. 알랭드 보통은 인류가 진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라면 낙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4가지 예를 들면서 무지와 빈곤과 전쟁, 질병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인류가 해피해지는 거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편에 친애하는 낙관론자들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대로 지금 우리가 향하고 있는 햇살 가득한 고원에 도달하겠죠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제 알랭드 보통의 차례고요. 이분은 이제 스위스 철학자잖아요. 그래서 스위스로 말할 것 같으면 앞에서 말한 그런 문제들은 다 해결했습니다. 환상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국민의 평균 연봉은 5만 달러에 이릅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후 줄곧 평화를 누려왔습니다. 병원들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낙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것을 세계 1등 국가들의 문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백만장자나 억만장자이면서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빈곤의 진짜 정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갖고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말입니다. 또한 전쟁만 가지고 인간의 저열함이나 폭력, 잔인함을 다 말했다고 할 순 없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때려 죽이는 일이 없다고 해도 사회에는 인간의 저열함과 폭력, 잔인함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그런 지표만으로 인류가 진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우리가 낙관론을 따르기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철학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철학을 저는 비관주의적 현실주의라고 부릅니다. 남을 용서하고 친절히 대하고 서로 공감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도 역시 우리의 불완전성을 받아들여야 된다. 무작정 낙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역사 속에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 사회운동의 다수가 완벽주의를 신봉한 사람들한테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단번에 영구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과학자와 정치인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인류의 진정한 진보는 종종 그보다는 훨씬 더 겸손한 사람들의 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참 알랭드 보통은 만약에 앞에 누구였죠? 앞에서 좀 뭔가 과학 선생님이 얘기했다면 굉장히 도덕 선생님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밤의 토론이 궁극에는 과학을 둘러싼 논쟁인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지금 이 무대에도 과학에 경도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따르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 지혜와 지혜의 철학에 관한 논쟁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좀 더 편하게 대하고 최대한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 위에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앞에 제시된 논제에 대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시면 돼요. 나는 알랭드 보통에 동의한다 라고 하면 하나요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3번째는 매트 리들리입니다. 매트 리들리도 역시 과학자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세계가 진보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경험주의와 데이터에 기반해서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미래는 특히 암울했습니다. 인구 폭발만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근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살충제는 우리에게 암을 유발하고 있었고 사막은 점점 확장되고 있었으며 석유는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열대우림은 사라질 것 같았고 산성비, 조류 인플루엔자, 오존충의 구멍은 우리를 병들게 할 것 같았습니다. 제 몸의 정자수도 줄어들고 있었고 급기야 핵겨울이 우리를 끝낼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화 디스토피아를 그린 영화들 있잖아요. 최근에 그거 뭐죠? 인터스텔라도 보면은 앞에 막 황폐화된 사막 그런 미래를 우리는 예측했다. 이러한 위협적인 경고들은 그로부터 불과 10년, 20년이 지난 후 하나같이 거짓 정보였거나 심하게 과장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발언하고 있는 사람은 매트 리들리예요. 인간의 수명은 50년 동안 하루 5시간꼴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 사망률은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도 15년 사이에 60%라는 놀라운 감소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나빠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교통과 비만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물질적 풍요에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만 나빠지는 것에 해당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선이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날 뉴스로 떠들썩하게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나쁜 소식은 갑자기 들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티븐이 말했듯이 지구상의 평균적인 사람으로 볼 것 같으면 매년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똑똑해지고 친절하고 자유롭고 안전하고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좀 더 평등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점진적인 개선이기 때문에 뉴스에 안 나온다. 하지만 모든 수치들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1830년에 영국의 역사학자 맥콜리 경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자기 시대까지는 전향적인 개선이 있어 왔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세대에 일어날 개선은 도무지 감안하지 않는 것 같다. 사회가 이제는 전환점에 이르렀다는, 즉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다고 말하는 사람이 틀렸다고 확증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앞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런 말을 했고 그때마다 나름대로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매트 리들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미래를 낙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동안 다 부정적으로 말해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인류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조연설을 하는 분은 말컴 글래드웰이에요. 이분은 경영학자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책을 안 쓰고 먼저 팟캐스트를 한다. 그래서 팟캐스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인데, 이제, 알랭드 보통이랑 짝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이제, 좀, 그러니까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토론의 주제가 인류의 앞날에 더 나은 미래가 있어 왔던가 라고 한다면 저는 확실히 그렇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우리 상대 토론자 두 분이 조금 전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 1950년대, 1975년, 더 나아가 현재 상황까지 전망하면 계속해서 상향곡선을 그려왔다는 사실을 아주 훌륭하게 논증했습니다. 근데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터무니없이 순진합니다. 더 낫다는 단어 자체가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볼 때 실제로 직면하게 되는 미래는 다른 미래입니다. 우리가 과거까지 경험해왔던 미래와는 다르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어떤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과 잡담을 나눴는데 인터넷 보안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게 묻더군요. 뭘 걱정하시나요?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 해킹 세계에서 지배적이었던 일상적인 수준의 위협, 가령 신용카드 정보를 훔치려는 불가리아 해커 같은 문제에는 대처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 위협만 해도 수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단속하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른바 디지털 911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국가가 북미의 전기 기반 시설에 침입해 일주일 동안 전력을 차단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혹은 누군가가 이제 지금 자율주행도 되는 마당에 모든 교통을 순식간에 마비시켜 버릴 수가 있겠죠. 또한 지난 25에서 50년 동안 우리가 일상적인 기후위기라 부르던 것들에 대처하는 능력은 좋아졌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날 저나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가 25년 전에 걱정했던 만큼 기근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환경위기에 따른 위협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질병, 가뭄 그런 것들은 다 담수화 기술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후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최근 멕시코에서 일어난 허리케인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전 세계 대양에서 일어나는 온난화 추세다. 멕시코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초대형 허리케인 중 하나가 들이닥쳐 그전에는 본 적도 없는 규모의 타격을 줄 가능성을 우려한다. 막 쓰나미 같은 것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기근이나 그런 것처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더 큰 위험이 닥쳐오고 있다고 말컴 글래드웰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례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사회 집단으로서의 우리는 위험의 감축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재구성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5년마다 기근이 닥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형 허리케인이 닥쳐서 마이애미를 쓸어버리지는 않을지 걱정해야만 합니다. 또 여러분은 루마니아의 소매치기가 여러분의 신용카드를 훔쳐갈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침투해서 2주 동안의 전력을 끊지는 않을지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다. 자, 이런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는 것들이 말콤 글래드웰이 미래의 진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인 거죠. 제 생각에 오늘 토론에서 정말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직면한 위험에서 본질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두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화나요 버튼을 눌러서 우리의 미래가 진보하지 않을 거다라는 상황에 동조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오늘의 투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진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인류의 진보를 낙관하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면 화나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각각의 토론자들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의 기조연설이에요. 나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기조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각각의 토론자들이 얘기해 주신 건데요. 막 좋아요, 화나요가 비슷한 빈도로 올라오고 있네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 사회자의 중재하에 자유 토론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그냥 막 물고 뜯고 싸워요.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되게 막 이제 알랭드 보통은 제가 앞에서도 여러분들도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혼자 문도리 오빠 같은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아, 기술의 진보나 이런 발전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이 더 성숙했느냐가 인류의 진보를 결정해 라는 차원에서 자꾸 딴 얘기를 하고 또 그 실제로 진보냐 뭐 성장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들보다는 서로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세계적인 똑띠기들이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인간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한번 토론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오히려 이 부분에서 되게 토론을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자유롭게 토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일단 아까 남겨주신 부분 중에 정한님은 시간과 힘을 들여 서로 으르렁대는 것보다는 진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같이 토론을 하면 더 유쾌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치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일단 진보하고 있다, 진보하지 않고 있다라는 시각 차이를 확인하는 것도 이 멍크 디베이트가 충분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약간 이제 그날 저희가 어제 독서 모임을 하면서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명우님은 진보라는 표현 자체가 가진 함축적 의미가 너무 강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책에서는 뭐 거기까지 사실 얘기가 나가지 못했어요. 서로의 의견을 막 물고 뜯다 보니까. 근데 어제는 저희의 논점은 그러면 진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개인적인 행복으로 볼 것이냐, 물질적인 성장으로 볼 것이냐, 이제 그러한 다양한 토론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건 좀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결론은 토론을 안 하는 것보다는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진보를 찾아가는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아주 멋진 토론의 전반전이었습니다. 이제 사회자의 중재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글래드웰 씨가 한 말에 너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특히 경제학에 관한 부분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만 하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과학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트 리들리가 얘기합니다. 기후변화와 기후과학에 관한 글래드웰 씨의 지적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하는 말은 온통 절망의 조언뿐입니다. 이제 매트 리들리는 인류가 진보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근데 글래드웰이 너무 부정적이다. 원자력을 비롯한 다른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안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와 같은 개선에 필요한 정치적 의지를 모으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기술을 바로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직 세계 경제를 탄소 배출 제로 수준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손도 못 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로서는 기이하게 들릴 뿐입니다. 제 말은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 부정적인 글래드웰이 얘기하죠. 이 일을 제기하자면 저는 결코 불가능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무한 진보에 관한 모든 환상적인 시나리오를 우리가 믿기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는 실현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기후변화가 우리가 과거에서 봐온 진보에 대한 위협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을 대표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모두 발언에서 한 말이기도 한데 정말 그런가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아니, 인류는 과거에도 거대한 위협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기근과 질병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겪은 기근 중에서 앞으로 지구의 기후가 심각하게 변했을 때 일어날 전 지구적 차원의 피해와 같은 정도의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제시하지 못할 겁니다. 스코틀랜드 항공기에 벌어진 일 정도는 들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그런 기근은 지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690년대 프랑스에서 일어난 기근을 사례로 들 수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에 프랑스 국민 15%가 몰살됐죠. 그때는 교역이란 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지역 사람들에게 음식물을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화된 농업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기후변화의 위협은 피해 규모가 프랑스 인구 15%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자, 매트 리들리와 말콤 글래드웰이 막 싸우고 있죠. 근데 알랭드 보통이 얘기해요. 토론의 한 편은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다른 편은 아니야, 나빠질 수 있어 라는 말만 반복하는 이런 식의 공방은 청중을 따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걸음 물러서서 저쪽 진영이 무엇 때문에 저토록 완고하게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근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시. 사실을 토대로 한 이야기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제로의 여지 없이 인류의 삶이 완벽해질 거라는 쪽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점에 대해 논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도 완벽하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완벽하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저도 완벽하지 않다고 했어요. 기억하시겠습니까? 보통 씨는 토론의 주제를 잘못 짚고 있어요. 네, 이러면서 몇 개만 읽었는데도 막 서로 싸우느라고 전개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책으로 읽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막 싸우면서 핑퐁 치면서 막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굉장히 나중에 막 감정적으로까지 발전해서 되게 서로를 막 헐뜯는 그런 부분까지 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여기서 소개하기에는 되게 좀 어려운 것 같고 마지막 제언들을 좀 소개함으로써 이분들의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좀 더 살펴볼게요. 알랭드 보통은 위대한 과학자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문학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꾸며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상상력의 산물은 현실적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과학의 답이 있으며 인문학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위대한 과학자는 앞에서 말한 그 과학자들을 지칭하는 거고요. 바로 이 점이 제가 경악했던 부분입니다. 핑커 씨는 저의 우려가 옳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너무나 위험한 것이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과학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정신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문학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신사숙녀 여러분 앞에는 지금 새로운 유형의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0년간 인문학과 종교뿐 아니라 과학적 방법 위의 것에서 얻은 통찰은 다 버렸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단히 축소지향적이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라고 앞에 과학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과학의 놀라운 성취를 확고히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 온갖 종류의 질병들을 퇴치한 용감한 연구자들을 마음속 깊이 지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한 가지 사실로 오늘 토론 전체를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의 성취에 대해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정신 혹은 영혼이라 부르는 초자연적인 성향의 모든 복잡성 또한 외면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팀은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지만 말이에요. 라면서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 어떤 부를 이만큼 축적했을지라도 생산에 대한 어떤 효율을 이만큼 정도 높였을지라도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라고 알랭드 보통은 일관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트 리들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세상을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냐. 제가 젊을 때 말세 중독자들은 미래가 항상 암울하다고 말했지만 틀렸다. 그들은 세상과 미래에 대해 절망적으로 가득한 충고를 건넸지만 그건 역시 틀렸습니다. 당연히 우리 과학자들도 세상이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에 비추어 보자면 우리가 옳게 대응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좀 복잡하게 하지만 우리가 옳게 대응한다면 세상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낙관론자인 것은 저의 기질 때문이 아니라 증거 때문입니다. 무작정 걱정 마세요.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좌절하지 말고 야망을 가지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에도 전쟁은 일어날 겁니다. 고통도 비참함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우리는 혁신의 수확물을 이제 막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의 성과물들은 미래 인류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진보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실제합니다. 진보는 아주 많은 사람에게 이루었습니다. 진보는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영혼이나 정신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진보가 갑자기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는 진보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각의 입장을 소개하는 거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성현님 말대로 싸우더라도 오픈 곳에서 토론하는 게 우리가 진보하는 길이죠 라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보시면 재밌어요. 실제로 되게 유머와 상대편을 좀 약간 희롱하기도 하면서 그런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류는 진보할 것이다 라고 측에선 두 과학자들은 되게 경험주의자적이고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인류가 지금까지 이러한 수치들을 개선해왔고 앞으로도 더 우리는 진보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말콤 글래드웰이랑 알랭드 보통은 조금 다른데 말콤 글래드웰은 지금까지 약간 요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결은 해왔다. 그치만 우리가 앞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도 여기까지 해결해왔으니까 앞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어떤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큰 위협들이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나 쓰나미나 그리고 예를 들면 IT의 어떤 공격 테러 같은 것들로 인해서 예전 같은 전쟁으로 사람이 죽지는 않겠지만 더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말콤 글래드웰. 그리고 이제 알랭드 보통은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생산수단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들의 정신은 여전히 피폐하기 때문에 그런 인류학적인 성찰이나 성숙이 동반되지 않으면 인류는 진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정리되셨나요? 빠르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책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좋아요랑 요 카운트가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아요랑 화나요 카운트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생각이 바뀌었거나 투표를 못했던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투표 부탁드립니다. 인류는 진보할 것이다. 아니면 인류는 진보를 낙관하기 어렵다. 네, 둘 중에 하나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버튼을 못 누르겠다고 양쪽 너무 끝에 있다고 그렇다고 제가 다른 버튼을 할까 해봤는데 그나마 화나요 버튼이 좀 약간 명확하게 대비되는 것 같다. 네, 명우님 말대로 과학과 인문 철학의 대립구도인 것 같다. 요 약간 좀 패널들을 섞어줬으면 좀 더 어떤 균형된 시각에서 우리가 논의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사피엔스의 미래 일부를 소개해 봤어요. 그래서 기조연설과 각각의 그 과학자들의 생각,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물고 뜯고 싸우는지, 요거는 사실 책을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막 전개가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소개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요 뒤에는 사전 인터뷰가 나와요. 근데 사전 인터뷰가 아마도 각각의 이제 그 진행자와 각각의 그 패널들을 한 명 한 명 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대화가 나오는데, 내일은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독서 모임에서 나왔던 되게 재미있고 우리가 함께 같이 얘기해 볼 만한 그런 발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거를 내일 한번 같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중희님,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사망을 피하지 못하는 인간의 추측이지 않을 뿐일까요? 못 봤어요. 지금 봤어요. 근데 이제 뭐 사망으로 진보를 논할 수 있냐, 뭐 그런 얘기겠죠. 뭐 평균 수명은 아까 뭐 데이터적으로 나온 대로 뭐 늘어나고 있지만 그 사망률이 줄어들었다는 거를 인류의 진보로 볼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다양한 뷰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고, 재밌으셨나요? 평소보다 조금 덜 들으시는 걸로 봐서 오늘 너무 딱딱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내일은 더 재미있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도 잘 확인해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